가출. 봄이 되면 아버지는 제일 먼저 뒷마당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내게 땅을 갈게 했다. 가족 모두가 채소를 잘 먹고 또 직접 가꾸어 먹으면 신선할 뿐만 아니라 부식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채소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었다. 어느 해 아버지는 상당히 큰 채소밭을 만들어 여러 종류의 채소를 심었는데 특히 샐러리는 석줄이나 심었다. 샐러리에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였다. 아버지는 오후에 나를 채소밭으로 불렀다. 삽을 가지고 오너라. 삽을 건네봤자 아버지는 흙을 파서 샐러리 둘레를 흙으로 덮고 흙더미를 만들었다. 샐러리의 잎이 흙으로 덮였다. 그러자 나머지 샐러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다 이렇게 흙으로 덮어라. 내가 물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샐러리가 햇빛을 안 받아 더 희고 부드럽게 된다. 나는 명령한 대로 샐러리를 흙으로 덮었다. 아버지와 나는 늘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대로 별탈 없이 지냈다. 나는 이제 사춘기였다. 13살 생일이 지났고 여전히 호기심은 많았지만 이제 호기심은 주로 책에서 충족시켰다. 나는 구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읽었다. 무슨 이유에선진 모르지만 내가 이런 독서광이 된 것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아버지는 내가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마다 내 곁에 와서 책을 빼서 훑어보았다. 책 겉장의 제목을 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아버지는 책을 내 무릎에 던지며 말했다. 동물에 관한 책을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신문이나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라도 알지.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 올라가거나 지하실에서 책을 읽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큰 연탄재 통 뚜껑 위에 앉거나 벽난로 옆에 기대어 책을 읽었다. 그러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다음 해에도 아버지는 채소밭을 갈고 샐러리를 석줄 심었다. 14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생일 선물로 인고솔사의 시계를 받았다. 당시 유명한 미국의 시계 회사랍니다. 나는 시계 유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샐러리의 싹이 적당히 올라오자 아버지는 내게 샐러리 석줄을 모두 흙으로 덮어주라고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책을 좀 읽었으면 해요. 흙을 덮는 대신 아버지가 샐러리 골에다 상자를 2개씩 기대서 받쳐주면 햇빛을 가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어디서 책을 읽을 거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나는 내게 흙으로 덮으라고 했다. 알겠니? 아버지는 나갔다. 나는 2골을 흙으로 덮고 마지막 한 골은 상자를 기대게 해서 세워놓았다. 상자를 세워놓은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싶었고 2골을 흙으로 덮어두었으니 아버지도 크게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먹고는 전자제품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10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뒤로 돌아가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뒷문도 잠겨 있었다. 할 수 없이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가 2층에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누구냐?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좀 열어주세요. 기다려라. 이내 현관문 앞에 외등이 켜졌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열고 현관에 나왔다. 아버지는 내게 작은 가방을 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받았다. 내가 일을 시키면 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멋대로 행동했으니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 나가라. 아버지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래층 불이 꺼졌다. 그 순간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의 물결이 가라앉자 상실감에 밀려왔고 뱃속에서부터 차가운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두려움으로 목이 아팠다. 나는 가방을 집어 현관 층계에 올려놓고 뒤뜰 채소밭으로 들어갔다. 샐러리밭에 상자를 받쳐 놓았던 것을 다 거뒀다. 그리고 골을 따라 내려가면서 채소를 뽑아 골에 놓고 발로 밟고 흙으로 덮었다. 이 샐러리를 흙으로 묻으라고 했지 원하는 대로 다 묻어주지. 나는 중얼거리며 죄 없는 채소에게 분풀이를 했다. 다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털고 현관 옆에 있는 물이 나오는 호스에서 손을 씻었다. 그런 후 가방을 들고 길을 따라 내려갔다. 필라델피아를 뒤로 하고 북쪽으로 가는 대로였다.
나는 길을 건너 지나가는 차에 태워달라고 손짓을 했다. 밤에는 사람들이 차를 잘 세워주지 않아 한참을 길에 서 있다가 새벽이 가까워서야 겨우 차를 얻어 탔다. 다음 날 날이 밝을 때쯤 뉴욕에 도착했다. 지치고 배가 고팠다. 전날 바쁘게 일하느라 저녁도 굶었다. 나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1달러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꿨다. 먹을 것을 조금 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과 손을 씻고 화장지로 닦았다. 다시 길에 나와 거대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해가 떠오르면서 높은 빌딩 꼭대기를 비추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40센트였다. 물론 필라델피아에 있는 은행에 출근기를 만들어주고 번 돈 몇백 달러를 저축해둔 게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주머니에 동전을 집어넣고 가방을 들었다. 이제부터 혼자 길을 가야 했다.